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관련된 스크립트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펙트 관련해서 세이브라는 무료 플러그인을 활용을 했었는데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런 플러그인이나 스크립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크립트는 뭐 플러그인하고 여러분들이 크게 뭐 구별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기능들을 좀 더 다양하게 쉽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애니메이션 스크립트는 바운스라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물체가 이동을 할 때 뚝 끊어지는 느낌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바운딩 하는 물체가 커질 때에도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았다 하면서 멈추는 듯한 그런 조금 재미난 어떤 형태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려면은 작업을 좀 해야 되죠. 키를 편집을 해야 되고 그래프를 조절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하는 스크립트를 활용하면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이런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스크립트를 바로 공부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이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을 최소한 몇 번은 해봐야 됩니다. 키를 편집하고 키의 감각을 조금 어느 정도는 익히고 만질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런 스크립트들을 활용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편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부터 공부하거나 플러그인들만 이용을 하게 되면은 기본 기능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먼저 앞 시간에는 애니메이션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 쉽고 빠르게 만드는 스크립트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카페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바운스라는 스크립트인데 압축을 풀면은 이런 파일들이 나옵니다. PDF 사용 가이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요 스크립트 파일을 복사를 해서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 안에 어도비 안에 애프터 이펙트 2019죠. 여러분들 뭐 2020도 상관없고 2018도 상관없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서포트 파일이라고 나옵니다. 요걸 다시 또 더블 클릭하고 자 하단에 내려가 보면은 스크립트라고 있습니다. 자 스크립트 더블 클릭해서 스크립트 UI 패널이라고 있죠. 자 요거 안에 넣어줍니다. 저는 이미 넣었기 때문에 건너뛰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바운스라고 있죠. 요렇게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이 애프터 이펙트를 껐다가 다시 재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재실행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가 로딩하면서 읽어야 될 여러 가지 설정들을 인지를 하고 이제 로딩을 하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잠깐 동안 설치를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스크립트가 없으면은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설치를 했다고 생각하고 수업 진행할게요. 먼저 설치를 하고 에펙을 열면은 설정을 하나 합시다. 여기 컴프 하나 만들고요. 이 스크립트를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스크립트를 여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편한 거는 윈도우를 클릭하면은 요 하단에
여기 바운스 스크립트가 나옵니다. 근데 요걸 클릭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경고 메시지 창이 뜰 수도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없애느냐면은 자, 프리퍼런스 들어갑니다. 프리퍼런스는 설정 창이죠. 설정 창에 들어가서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2019 버전에는 스크립트 항목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2018인가 17에는 이쪽에 스크립트 메뉴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자, 스크립트 메뉴에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은 allow script to write file and access network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디폴트는 꺼져 있어요. 요걸 체크해 주라는 메시지가 아마 뜰 거예요. 자, 요거 체크해 주고 OK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자, 바운스 스크립트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고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세이브 하나 만들게요. 동그라미를 만들까요? 세이브를 만들 때 지금 앵커 포인트가 가운데에 생겼죠.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설정에 저번 시간에 이제 놓친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설정이 조금 늦게 열려가지고 자, 여기 센터 앵커 포인트 in new save layer라고 있어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세이브는 항상 앵커 포인트가 가운데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운데에 이렇게 넣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밖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세이브를 만들었죠. 세이브를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세이브를 한번 선택해서 확실히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거나 포지션 들어가도 이 앵커 포인트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세이브를 만들고 들어왔죠? 이 세이브 레이어를 한번 선택을 해줘서 작업을 확실히 종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창 설정을 몇 가지 바꿀 건데 뷰 들어가서 자, show ruler 있죠? 요거 체크해 주면 여기 작아 보이죠? 그 다음에 자, 가이드선도 제가 이렇게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을 위해서 align 이렇게 꺼내고 그래서 가운데로 정렬을 시켰습니다. 여기 이 세이브이 이 컴포지트 창의 가운데에 위치했다는 것은 자, 앵커 포인트가 640에 360이죠. 1280에 720의 컴프인데 그것의 정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절반 값인 640에 X, Y는 360에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설정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로 조금 올렸습니다. 가운데 올리고 포지션에서 키 만들고 요거는 10프레임으로 둘게요. 그리고 0프레임일 때 아닙니다. 요거를 0프레임으로 두고 10프레임에서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물체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죠. 자,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이렇게만 움직이면 이제 재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운스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걸 쉽게 해주는 스크립트가 이 바운스 스크립트예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포지션 선택하고, 사실 선택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키는 그런데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키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기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셀렉티드 있어요. 이 네 가지를 바운스 시킬 수가 있는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오버슛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운스 백이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오버슛은 물체가 우리가 딱 이렇게 딱 멈추면은 간성이 있죠.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멈추는 지점은 여기인데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 하다가 멈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나갔다가 다시 왔다가 하는 이것을 오버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만들 때 절대로 그냥 뚝 하게 마치게 만들면 안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멈추는 지점보다 넘어갔다가 다시 오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동작의 기본 법칙입니다. 자, 일단 오버슛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자, 물체 선택하고, 자, 바운스 it라고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을 하니까 포지션에서 붉은색으로 글자가 이렇게 바뀌었고, 수치가. 일단 플레이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 끝부분이 보면은 이렇게 바운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모션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동시에 여기 FX 이펙트 컨트롤 들어가면은 FX라고 하고 여기 메뉴들이 생겼어요. 이것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 C프레임에 여기 있고요. 가장 오버슛이 많이 된 거리인 이 부분에 제가 이렇게 가이드선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첫 번째 애플리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폭이에요. 그 진 폭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높아지면은 더 넓은 폭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는 여기였는데 이게 더 넓어졌죠. 더 큰 폭으로 바운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셋 하면 원래 값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프리퀀시는 빈도입니다. 이게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냐 그걸 설정하는 거예요. 자, 4를 하면은 좀 더 여러 번 이렇게 튀겠죠. 결과적으로는 좀 가벼운 물체들이 탱 하는 그런 느낌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케이는 감소 값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0이면은 감소 값이 저항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항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값을 이렇게 주면은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멈추겠죠. 자, 요 값을 한 87 정도 이런 식으로 요 수치 값들을 조절하면은 이 모션의 마무리가 훨씬 더 다채롭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로우라고 있는데 이걸 체크를 하면은요, 여기가 움직임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자, 이 지점 밖으로 안 나갑니다. 이렇게 요 위에서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기본적인 사용 설명을 드렸고요. 리셋을 하면은 원래 설정, 최초의 원래 설정 값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또 강력한 부분은 우리가 10프레임 동안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동이 이루어지는 값들을 계산을
해내는 건데 속도를 좀 더 이렇게 하면 빨라지겠죠. 자, 5프레임 동안 이루어졌으니까 훨씬 더 힘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 오버슛 되는 거리도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버슛이 폭이 더 커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값을 조절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바로 반영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게 느려지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원래 움직이는 거리와 속도에 따라서 이 반동이 이루어지는 결과물을 자동으로 산출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용은 마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스케일 로테이션 셀렉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